우리 총각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멋지다. 문자 받으셨죠? 금요일인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병원이라고 하시더라고. 다행히 괜찮다고 내일 퇴원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만 수업을 못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민법으로 대처한다 이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내일은요. 내일은 원래대로 하는 거죠. 원래대로. 오늘은 대체를 한다 이렇게. 교체한다 그러면 민법과 결론을 바꾼다 하지만 그러면 내일 뭐 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고, 바꿔서 한다고? 입원해 있다니까,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내일도 민법한다니 인상을 꽉 찌그린 사람이 3사람이 있다. 그 앞에서 보면 어쩌그리 잘 보이겠노?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근데 잘 된 거예요. 그 민법이 원래 3, 4, 5는 9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학원에는 9주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만 8주가 나와서 어차피 하루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늘 하면은 보강을 안 해도 되니까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차고입니다. 차고. 저 똑똑하다, 그죠? 똑똑해. 97페이지. 지금 시스템이 요즘 고장이 좀 자주 나가지고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골치 아프다. 오늘은 제가 좀 고정이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고정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 안에 다시 이게 다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기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예민해.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맨날 이것 때문에. 자, 차고 한번 볼까요? 109조. 자, 요거는 매년 예상 문제인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99.9% 올해 나옵니다. 99.9%. 차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3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매매 계약서에 1억을 써서 1억으로 돼버렸다. 그래서 을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 살펴봤더니 차고가 있더라. 차고. 우선은 차고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억으로 팔려고 했으나 깜빡하고 1억으로 표시해서 계약서에 있었다. 의사는 3억인데 표시는 얼마로? 1억으로. 그걸 깜빡하고 모르고 했다. 이걸 차고를 합니다. 차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요 매매를 취소를 해서 3억짜리 토지를 찾아오고 싶다. 물론 1억은 받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첫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갑은 차고를 함으로 취소하기 전입니다. 차고를 함으로써 손해봤다, 이익을 봤다. 손해봤죠. 손해. 이익을 손해봤잖아요. 그래, 갑은 이익을 손해봤고, 을은 이익에 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쳐다보시란 말. 그래, 보통 차고에 의한 취소 그러면 차고로 인하여 손해를 봤기 때문에 취소해서 다시 그 손해를 감소시킨다. 그런 게 차고 취소입니다. 기본적으로. 3억짜리를 만약 거꾸로요. 이런 경우 잘 없지만은 1억짜리를 차고에서 3억으로 팔았다. 그거는 차고는 했지만 손해가 없잖아요. 취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미한 차고 이렇게 부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하는데 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함부로 취소하면은 을이 다시 2억을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두 가지 요건을 확실히 갖추어라. 하나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착오를 하는데 큰 잘못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취소해서 토지를 찾아올 수 있다. 중요 부분하고 반대말이 경미한 부분이다. 엔다하고 반대말이 오하다. 중과실이 없다. 반대말이 있다. 그러면 국어상으로 경미한 부분에 착오를 했거나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냐 경미한 부분이냐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8개를 정리하셔야 되고 4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 부분으로 본 건 4개, 경미한 부분으로 본 건 4개, 중과실이 없다 2개, 중과실이 있다 2개. 자, 판례가 총 몇 개입니까? 몇 개? 12 계산해볼까? 4개 더하기 4개 8개, 2개 더하니까 10개, 거기에다가 2개, 12개네, 그죠? 12개. 자, 요 8개의 제목을 머릿속에서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4개 부르겠습니다. 다 안 써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첫째는 채무자의 동일성. 채무자를 착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채무자의 동일성. 두 번째는 토지의 현황 경계. 세 번째는 건축사 자격. 네 번째는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그 타이틀을 딱 3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번이 뭐라고? 채무자 동일성. 2번은 토지의 현황 경계. 3번은 건축사 자격. 4번은 법률의 착오, 쌍방의 착오. 자, 그 다음에 경미한 부분 4가지. 자, 첫째는 시가에 관한 착오, 시가. 두 번째는 면적 부족에 관한 착오, 면적 부족. 세 번째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제가 지금 썼단 말은 조금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권 귀속.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자, 여기 보자. 한 번 더. 일반적으로 착오는 착오를 함으로써 아까 손해를 가져왔죠.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왔죠.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와야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억짜리를 착오로 해서 3억으로 팔았다. 그럼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입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경미한 착오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정상인데 착오는 했지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즉 손해를 보지 않은 경우는 경미한 착오다. 대표적으로 1억짜리를 3억으로 착오로 팔았다.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필요 없고. 자, 그럼 3번이 무슨 말이냐? 가베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요 집을 빌립니다. 빌려요. 근데 갑의 집으로 알고 빌렸는데 갑 다시 집이더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갑의 집으로 알고 빌렸는데 다른 사람의 집이더라. 이거를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을이 착오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중요 부분이다. 경미한 부분이다. 경미한 부분. 따라서 을은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갑의 집으로 알고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는 갑 다시 집이더라. 소유권 귀속의 착오도 경미한 착오이기 때문에 을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을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담보 책임으로 물어야 됩니다. 담보 책임. 우리 매매에서 담보 책임 배웠죠. 그런 매매는 유상계약에 준용되기 때문에 임대차에도 담보 책임이 생깁니다. 이걸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중과실이 없다. 판례 2개. 중과실이 있다. 판례 2개. 자, 중과실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장 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 사건. 자,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삽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살 때는 공장이 가능한지 관청에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덜렁 샀어. 그래서 공장을 못 짓게 됐단 말이에요. 자,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덜렁 산 것은 큰 과실로 착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요. 그 다음 대장 미확인 사건. 대표적인 판례만 이야기합니다. 대장 미확인 사건. 우리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를 살 때는 대장이나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해야 되는데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덜렁 잘못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착오를 해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공장 부지 사건하고 하나는 뭐라고? 대장 미확인 사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덜렁 샀다. 중과실로 샀다. 취소 안 된다.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대장 확인하지 않고 덜렁 샀다. 착오로 잘못 샀다. 그래도 중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중과실이 없는 거는 고려 청자 사건. 고려 청자 사건.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더라.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판례입니다. 고려 청자 사건. 이거를 보고 선생님이 2조 백자가 나오면 어쩝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판례는 정확하게 고려 청자 사건이다. 2조 백자는 상관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개업자 소개 사건. 자,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서 잘못 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를 믿고 잘못 샀기 때문에 그 산 사람에게 중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착오를 했다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워낙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죠? 차라리 외움을 주라 나한테. 생각은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개를 외우세요. 공장부지 사건, 대장 미확인 사건은 중과실 인정.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고려 청자와 중개업자 소개 사건은 중과실 부정. 따라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우선 요 8개 하고 4개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보느냐? 제3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을이 벽한테 다시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제3자한테 넘어갔다. 제3자가 나오면 선의 악의로 무조건 불리합니다. 자, 그러면 취소를 5월 1일 날 해버리면 3월 1일부터 매매가 무효로 됩니다. 소급적 무효. 그럼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을은 등기를 했더라도 뭐가 된다고?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처리해야 된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 규정으로 처리. 규정이 있다면 취득, 없다면 불취득. 자,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착오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의 병은 취득을 못하고 갑한테 돌려준다. 요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뭐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동계의 착오입니다. 동계의 착오.
자, 동계의 착오도 사례 문제로 거의 나옵니다. 사례 문제로 나온다. 동계의 착오. 그러면 여기를 왜 하필 동기의 착오로 했을까? 여기를 뭐라 하느냐? 매매의 착오, 법률 행위의 착오, 의사 표시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를 3억으로 결정했는데 1억으로 깜빡하고 표시했다. 이게 착오입니다. 의사 표시의 착오, 법률 행위의 착오, 매매를 착오. 근데 여기는 매매를 착오한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를 착오한 것이 아니고 의사 표시를 착오한 것이 아니고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들으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자, 갑이 3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한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억짜리가 넘어갔고, 자, 갑은 1억을 받았습니다. 자, 왼쪽에는요, 갑이 3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착오로 인하여 1억으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3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갑이 3억짜리인데 1억으로 팔려고 했고 1억으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는 착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3억짜리를 1억에 팔려고 했느냐? 알아보니까 이게 요 구역이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갑이. 자, 이게 원래는 주거지역인데 공원으로 되면 어떡해요? 완전히 땅값이 폭락하겠죠. 그죠? 쓸모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거지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1억이라도 받으려고 신속하게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로 팔려고 했다? 1억으로. 얼마로 계약서를 썼다? 1억으로. 그럼 매매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공원구역으로 편입된다는 요 착각 때문에 3억짜리를 1억으로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기는 3억으로 팔려고 했는데 1억으로 계약서를 쓴 거고, 여기는 3억짜리인데 1억으로 팔려고 1억으로 계약서를 썼다. 자, 매매에 착오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매매는 착오가 없는데 매매를 왜 했느냐? 이걸 뭐라 한다고? 동기의 착오. 이렇게 싸게 판 동기를 착오했단 말이에요. 공원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요 매매를 취소해서 3억짜리를 찾아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능할까? 저기하고. 자, 저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법률 행위의 착오, 의사 표시의 착오, 매매의 착오. 여기는 매매, 법률 행위, 의사 표시는 착오 없어요. 그걸 하게 된 동기를 착오했단 말이야. 자, 우선은 동기의 착오는 법률적으로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은 착오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칙적인 착오 개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동기를 요렇게 했을 때 한번 읽어보시오. 표시했을 때 표시. 이게 무슨 말이냐? 갑이 3억짜리를 1억에 파는 이유를 을에게 설명했단 말이야. 을아, 내가 3억짜리를 1억에 왜 팔겠냐? 조만간에 공원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니한테 싸게 판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편입이 안 됐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동기를 표시했을 때. 동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동기를 표시. 동기를 표시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를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3단계로 알아야 됩니다.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동기가 표시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동기 표시 없이도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을이 소문냈을 때. 을이 소문냈단 말이에요. 갑은 가만히 있는데
을이 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토지 공원에 편입된다던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을이 갑이 착각하도록 유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 유명한 유발된 동계의 착오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유발된 동계의 착오. 상대방 을이 유발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을이 유발을 시키면 을이 나쁜 짓을 했죠. 그럼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 표시를 안 해도 이때는 갑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뭐든지 항상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기억이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동계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동기를 미리 표시하고 매매를 했다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계의 착오는 표시를 안 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3번의 효과의 양괄호 3번, 그 별표 3개. 73페이지 5번의 다른 제도와 관계, 거기 별표 3개. 자, 우선에 그 72번의 맨 밑에 양괄호 3번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죠. 어려울, 와 이리 시끄럽노? 정신 차리라, 정신. 학원이다, 학원. 자, 갑이 3억짜리를 1억으로 팔면은 취소되기 전입니다. 그럼 을이 2억을 벌었잖아요. 2억을 벌었는데 갑이 취소를 해버리면 3억짜리 토지 넘어가고 1억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2억 벌었던 게 날아가 버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을이 착오로 취소한 갑에게 니 때문에 2억 날렸다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될까요? 자, 을이 취소당한 을이 취소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될까 안 될까? 우선은 상식으로 안 된다고 대답을 해야 정상적이다. 상식으로. 그럼 저거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상식이 안 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미안하지만. 그럼 만약에 착오로 취소된 사람이 언제나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 취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갑이 취소하는 말에 일이 되잖아요. 그럼 착오 취소되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된 을이 취소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상식이다. 그 제가 물어보면 저 당연히 그냥 안 되죠. 이래 나와야 정상적이다 그 말입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뭐 저런 게 있습니까 이래갖고 그럼 누가 착오로 취소하겠습니까? 이래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반응이 그죠? 될 것 같은데 이래서 하면 일단은 상식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법률적으로 왜 안 되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이 불법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 불법 행위. 내한테 손해가 있다고 해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불법 행위로 내가 손해를 봤을 때 배상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불법이 되려 하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고의, 과실, 플러스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위법 행위 이렇게. 그러면 설사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착오로 취소하는 우리 민법에 따라서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적법 절차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적법이지 위법이 아니라고.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취소된 을은 취소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판례입니다. 자, 73페이지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사기하고, 착오하고, 담보 책임하고, 이게 경합이 될 수 있다고. 경합. 경합이란 말은 요건이 중첩적으로 갖추고 있다. 요건을 중첩적으로 갖추고 있다. 사기 요건도 있고, 착오 요건도 있고, 담보 책임 요건도 있고. 자, 요 세 가지를 우선 그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1억으로. 자, 을한테 집이 넘어왔네요. 그런데 집을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자 있는 집을 샀다. 왜 하자 있는 집을 샀느냐 알아봤더니 갑으로부터 사기당했더라, 또 을이 착오를 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담보 책임서 배워서 하자 있는 집을 팔았다면은 매도인은 무슨 책임진다고? 담보 책임. 하자 있는 집을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 책임의 세 가지. 그럼 여기서 을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네요. 사기로 취소, 착오로 취소, 담보 책임으로 추궁. 이 세 가지 조치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 동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두 개. 자, 사기하고 착오하고 어떤 관계냐? 우리 판례는 오와 관계다. 오와가 뭐다? 선택적이다. 선택적. 그래서 을은 사기로 취소하거나 착오로 취소하거나 그렇게. 그 다음에 사기하고 담보 책임, 이것도 선택적이라고 합니다.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으로 중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 착오하고 담보 책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과거에는 요 다수라고 판례가 정면으로 충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수설은 어떻게 했느냐? 이때는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추궁할 수 있다. 이게 다수설이었습니다. 착오 취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고 담보 책임 요건을 갖췄을 때는 담보 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 이게 다수설이었어. 그런데 2018년도 판례가 나와가지고 여기도 오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판례 입장으로는 통일돼 버렸다 지금. 그래서 을은 뭐 할 수 있다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지금은 전부 다 오화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졌다. 외우기가 좋잖아요. 중첩적이다, 선택적이다. 하거나 이래야지. 사기로 취소하면서 착오로 취소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거나 선택적이라 합니다. 자, 7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양괄호 3번 착오와 해제 있죠. 그 옆에다 괄호 해가지고 기출 17번 됐다 그래 써놔라.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이 됐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는 그냥 출제위원들이 매년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년. 착오와 해제. 자, 결론이 뭐냐 여기 봅시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해제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어. 사유는 뭐 필요 없고. 자, 이미 계약이 해제됐어. 이 해제된 계약을 을 쪽에서 다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해제된 계약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표현할 때 해제 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해제 후 착오 취소는 가능하다. 반대로 취소 후 해제, 이거는 판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취소 후 해제 이건 안 되고 해제 후 취소 이거는 된다. 요거는 발음해 보세요. 취 해보세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취하면 좀 크게 해봐라. 취. 그래. 소리가 울산의 10분의 1이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취 해봐라. 요거는 해볼래 합니다. 요거는 강력하고 이거는 약하다고. 해볼래 취. 약한 해제 후에는 강력한 취소가 가능하다. 근데 이미 강력한 취소를 해버리면 약한 해제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겨봐 볼까요? 사기. 자, 사기하고 강박이 있네요. 사기하고 강박. 자, 우선은 똑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왜 3억짜리를 1억으로 팔았냐? 을로부터 사기당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상대방 사기랍니다. 상대방 사기. 그럼 을이 사기를 쳤으므로 을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할 필요 없다. 보호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때는 갑은 항상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항상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볼게요. 3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다. 근데 위와 달리 이 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이렇게 병이 사기를 쳤다. 병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3자라고 합니다. 그죠? 제3자 사기랍니다. 위에를 상대방 사기, 밑에를 제3자 사기. 자, 위에는 을이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취소돼도 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을에게 잘못이 없죠. 병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을을 보호해야 된다. 따라서 갑은 요 매매를 함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가고. 근데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럼 어느 경우에 을이 보호할 필요 없냐? 을하고 병 사이에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을이 병한테 시켜가지고 사기 쳐라. 싸게 삭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대충 느낌은 그죠? 그러면 이게 냄새가 난다. 이거는 법에 표현하기 그렇잖아요. 자, 병의 사기를 뭐라고 돼 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았다를 뭐라 해요?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날을 뭐로? 또는 악이 또는 과실. 그러면 을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로 보이는데 실제는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을과 동일시. 껍데기는 제3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사기치면은 을이 친거로 처리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대표적인 세 마리가 뭐가 있더라? 기억날까? 을의 대리인, 을의 뭐? 출장소장, 을은행의 출장소장. 세 번째는 을회사의 영업부장. 근데 실제로는 요 두 사람도 넓은 의미의 대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대리인 가지고 출제를 주로 합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 을은행의 출장소장, 을회사의 영업부장.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같이 취급된다. 아시겠죠? 그럼 요 세 사람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요 세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은 뭐로 취급한다고? 을이 사기친 것처럼 갑은 항상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순수한 제3자가 있거든. 순수 제3자. 우리 판례에 등장한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수 제3자. 첫째는 피용자,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 그 다음에 어차피 못 외운다. 긴 과장. 긴 과장. 여기는 부장이다. 여기는 과장이다. 이렇게 긴 과장.
자, 이 빨간 사람은 을과 동일시 된다. 순수 제3자다. 순수 제3자. 노란 사람은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 피용자, 중개인, 기인, 과장. 긴 게 궁금한데요. 상호 신용금고 기획감사실 과장. 그래서 어차피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과장 해뿌라 그냥. 선생님 나는 머리 좋아서 됩니다. 안 돼. 나중에 가면은 급하면. 부장은 을과 동일시, 과장은 순수 제3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좀 전에 한번 해볼래요? 나는 되는데 한번 해봐라. 저래 돼야 합격한다고. 그죠? 포기할 거는 빨리 하고. 저거를 반드시 외워야지. 요 세 사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상대방 사기보다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취소 안 된다. 근데 제3자 사기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라도 을과 동일시 되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은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강박. 협박입니다. 협박. 자, 갑이 요 토지를 을에게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 공짜로 빌려줬다. 빌려준 이유를 알아보니까 강박을 당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은 정여를 하여튼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를 찾아오고 싶다. 뭐 토지는 당연히 이미 넘어갔겠죠. 그죠? 이렇게. 찾아오고 싶다. 찾아오고 싶다. 그리고 찾아오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취소를 하면 됩니다. 취소를 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하나는 취소를 안 해도 애초부터 무효라고 주장해 버려도 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박은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강박은 두 종류예요. 보통의 강박, 극심한 강박. 이렇게. 자, 극심한 강박은 표현을 할 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 여기는 제한이 될 정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강박은 우리가 보통 협박 그러면 보통의 협박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빨리 토지 안 넘겨주면은 밤에 길 걸어갈 때 네 등이 서늘할 줄 알아라. 이 정도. 극심한 강박은 을이 갑의 머리에 권총 들이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그 총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을이 갑의 머리에 총을 들이댔다. 갑은 어떻게 될까? 경험을 안 해본 걸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총을.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보통 사람은 권총을 머리에 대면 90% 이상이 즉시 기절합니다. 즉시 기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이 영화 때문에 인간들을 조져놨어, 영화에는 보면 주인공 머리에 권총이 들어가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실제로 인간들은 극심한 공포에 들어가면 기절해버린다니까, 대부분 다. 그 사형을 집행할 때도 검사가 집행하시오 명령 딱 떨어지면 먼저 의식적으로 죽어버려요. 대부분 다. 기절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만큼 겁난다고 이게. 근데 저놈의 영화 때문에 권총을 들이대 한 말도 아니고 그래 한번 땡기봐라 자꾸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영화 때문에. 그래서 총을 들이대버리면 그죠? 극단적인 쪼림 상태로 갑니다. 극단적인 쪼림 상태. 자,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의사 무능력 상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상태라고요? 의사 무능력. 그래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정의를 하면은 취소 함의 없이도 바로 무효이다. 이런 이야기. 바로 무효. 할 것도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른 거는 뭐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80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거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111조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11조. 오늘은 알아서 필기를 하시든지 찍든지 하시오. 제가 딱 이렇게 좀 지우면서 좀 할 테니까. 자, 조문으로 보면은 111조거든요.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한다. 의사표시. 두 사람은 격지자 사이입니다. 그럼 갑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첫째, 편지를 작성한다. 두 번째,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수신함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읽습니다. 요 단계로 갑니다. 네 단계. 자, 그러면 작성한다 요거를 법률 용어로 표백이라고 합니다. 표백. 이렇게 표백. 백이란 말은 알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고백, 자백, 알린다, 그죠? 알린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런 거 봤잖아. 그 차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공터에 딱 보면은 그죠? 주차, 절대, 금지 해가지고 밑에 주인, 백 이래 써놨더라. 맞죠? 그 아버 여러분도 돈 벌어가지고 나대지 사놓고 이렇게 해놔라. 그래 배워놨다가 요래 써란 말이에요. 주인 백. 누구처럼 주인 백 이거 하지 말고 요렇게 딱 써놔라. 사람이 좀 알아야 좀 멋있어 보이잖아. 그죠? 주인 백. 주인이 경고 차원에서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 백에. 그래 표백은 그런 뜻이고. 자, 여기를 뭐라 할까요? 발신이라 합니다. 발신. 여기는 도달이라고 합니다. 도달. 요거는 뭐랄까요? 요지라 합니다. 요지. 뭐 요지를 똑똑 보고 이거 어제 삼겹살 먹었는데 이빨 쑤시자 이래 하지 말고 요지는 아는 것을 완료했다. 완전히 알았다. 전쟁 영화 보면 알았다 오바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맞지? 월요병이 좀 있거든요. 월요병. 그 결혼생이 좀 고생이 될 것이다. 월요일은 대체로 IQ가 10은 다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이 다운된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힘들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죠? 오늘이 조금 내일보다는 힘들다는 느낌도 저도 벌써 가집니다. 자, 네 단계가 있다.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자, 만약에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다. 그러면 이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표백 단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물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는 도달 시에 효력 발생,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는 표백 시에 효력이 발생. 이 두 마디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다른 건 할 것도 없네. 자, 대리 넘어가 볼까요? 대리. 자, 대리가 무슨 말인지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대리가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 대리란 말은 그 회사 다닐 때 뭐 직무 대리 그런 걸 안 합니다. 직무 대리가 아니고 의사 표시의 대리, 법률 행위의 대리. 자, 개념을 잡아보면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근데 갑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 삼각구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부탁할 때는 부탁한다 이러면 안 들어줘요. 그렇지.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해요. 요거를 뭐라 할까요? 대리권 수여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그렇게.
요거는 대리행위, 요거는 숙군행위. 이렇게.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을을 뭐라 한다고? 대리인. 병을 상대방. 이렇게 우선 불러요. 이렇게. 그럼 갑하고 을 사이. 갑하고 을 사이는 대리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리권.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를 대리권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봐라. 자, 을하고 병 사이는 을 자신을 위해서 했냐, 갑을 위해서 했냐. 이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을 위해서 했죠. 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을 자신을 위해서 하면 뭐라 할까요? 항상 반대말을 잘 알아야 돼요. 갑을 위해서 했다? 대리행위. 자기를 위해서 했다? 당사자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당사자 행위. 자, 갑하고 병 사이는 효과가 생기는 관계입니다. 대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시험이 나올 것 같고. 자, 우선 대리권에는 타이틀이 4가지가 나옵니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4가지. 자, 대리행위는 3가지가 나옵니다.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자, 여기는 114조, 115조, 여기는 116조, 여기는 117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됩니다. 쉽게 출제가 된다. 쉽게. 근데 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고난도로. 오늘 강의하는 중에서 요 2개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머리에 열이 나게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거를 잘 해야 된다. 잘 하고 나면은 모의고사 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집중을 잘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처리하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거를 대리의 삼면관계라거든요. 제1면 대리권, 제2면 대리행위, 제3면 대리효과. 대리권에는 타이틀이 몇 개? 4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대리행위에는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렇게. 그죠? 요 2가지가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되겠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그대로 놔두죠. 요쪽은 좀.